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실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구사항 확인의 능력 단위 요소의 요구사항 확인 능력 단위의 요구사항 확인하기 능력 단위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와 다시 소제목, 요구사항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제목이 요구사항 정의인데 그 안에 다시 소제목으로 요구공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요구공학의 정의는요. 자, 요구공학이란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자, 그 다음에 문서화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과정, 프로세스를 요구공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공학 지식 체계라는 곳에서는요, 이 프로세스를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명세시키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도출, 분석, 명세, 확인입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 안에 도출, 분석, 명세, 확인이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자, 도출이라고 하는 과정에는 다시 그 작은 사항들로 이루어지는데, 요구사항 소스와 도출 기법을 통해서 도출이라는 과정을 완료하고요. 자, 분석은 요구사항에 대한 분류, 개념 모델링 중요하죠. 기술구조 설계 및 요구사항 할당, 요구사항 협상 이 부분들이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을 완료하기 위한 그 소단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명세는 시스템 정의서, 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명세서 등의 명세입니다. 스페시피케이션. 자, 밸리데이션 확인은요. 자, 검토와 프로토타이핑과 모델 검증 인스테스트. 그래서 각각의 과정 안에 어떤 그 세부 사항들이 있는지 아는 것.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구사항 도출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도출은요.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서 자,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고 자,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가 판별이 되고요. 개발팀과 고객 사이의 관계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요구사항 분석이었어요. 자, 요구사항 분석에 보면 요구사항들 간 서로 충돌, 상충되는 것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범위를 파악하고 소프트웨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분석 단계이고요. 시스템 요구사항을 refine, 그러니까 깨끗이 만드는 거죠. 불순물이 없게.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제시켜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이제 그 도출해 내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명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였죠. 요구사항 명세란 체계적으로 검토, 평가, 승인 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스템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바로 이 명세 부분에서 그 정의한다라 그 작성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로서 요구사항 확인입니다. 자, 요구사항 확인은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이해했는지를 확인이 필요하고요. 요구사항 문서가 회사의 표준에 적합하고
이해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고 완전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어, 말할 수 있겠고요. 이해관계자들이 문서를 검토해야 하고 요구사항 정의 문서들에 대한 형상관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형상관리란 소프트웨어 개발 그 유지보수 단계에서 그 발생하는 소스 코드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문서들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결과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형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하는 모든 활동을 형상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관리라고 했죠. 자,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관리 툴을 이용해서 형상 관리를 하고요. 자, 리소스가 요구사항에 할당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증을 수행해야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요구사항 분석 기법입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기술할 때는 아래 작업들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 하는데요. 일단 요구사항의 확인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요구사항 구현의 검증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자, 비용 추정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자, 분석 기법으로 요구사항 분류, 개념 모델링, 그 다음에 요구사항 할당, 그 다음에 요구사항 협상, 그 다음에 정형 분석, 이런 것들이 분석 기법이 되겠는데요. 자, 각각의 그 모듈 교재 뒤쪽에서 이런 설명들이 나오니까 자, 그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일단 요 그 단어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요구사항 분류입니다. 자, 어떻게 분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요구사항이 기능인지 비기능인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고요. 요구사항이 하나 이상의 고수준 요구사항으로부터 유도된 것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자나 다른 원천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인지 분류해야 하겠고요. 자, 요구사항이 제품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과정, 프로세스에 관한 것인지 분류해야 되겠고요. 자,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인지 아니면 낮은 것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고요. 요구사항의 범위 분류해야 되겠고요.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입니다. 자, 요구사항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동안에 변경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등등 다음과 같은 기준, 그래서 이 기준들이 쫙 나오고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비기능 요구사항의 분류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비기능은 어떤 게 비기능인가? 자, 제품, 조직, 외부에 대한 비기능의 이제 종류를 여기다 나열을 한 것이고요. 제품은 사용성과 효율과 신뢰성, 이식성에 대한 것을 로 분류를 해야 되겠고요. 조직은 납품이냐 구현이냐 표준에 대해서, 외부는 상호 운영성과 윤리와 준법성 등등에 대해서 그 분류한 예시를 지금 여기서 하나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개념 모델링입니다. 컨셉추얼 모델링. 자, 개념 모델의 역할은 실세계, 현실 세계 문제에 대한 모델링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분석의 핵심입니다. 자, 모델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해결책을 설명하는데요. 자, 개념 모델은 문제 도메인의 엔터티들과 그들의 관계 및 종속성을 반영하는데, 이 개념 모델은 그 데이터베이스라는 그 과목 안에 보면은 ER 모델, 개념 모델 중에 이제 ER 모델이 나오는데 그 안에
엔터티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엔터티가 뭐냐면 ER 모델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고 하는 그 실세계에서 중요한 엔터티들은 이제 명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뭐 교사 또는 과목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들 간의 관계 및 종속성이라는데 관계는 뭐냐? 학생과 교사 간에는 가르치다, 가르침을 받는다. 그다음에 학생과 과목 간에는 이제 뭐 대학이라는 경우 같은 경우는 수강한다, 수강을 받는다. 이런 관계들이 있고요. 이제 종속성에 대한 것은 굉장히 이 설명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뒤에 이런 그 설명할 때가 나오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모델에 대해서 자, 그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계속 개념 모델 설명하고 있는데요. 개념 모델의 종류와 표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e case diagram. 예, 굉장히 중요하죠. 데이터 흐름 모델, 자, 상태 모델, 목표 기반 모델, 사용자 인터랙션, 객체 모델, 데이터 모델 등과 같은 다양한 모델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모델링의 표기법은 UML,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하는 이 작성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설명할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모델의 종류와 표기법에 대해서 종류는 이렇고 표기법은 UML을 사용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UML 다이어그램의 사용에 대해서 자, 사용 시나리오를 나타내기 위해서 시나리오란 과정을 쭉 그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걸 자, use case 다이어그램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use case 다이어그램. 구조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의 정적 구조와 다양한 추상화 및 구현 수준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요. 행위 다이어그램은 시스템 내의 객체들의 동적인 행위를 보여주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연속성 변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자, UML 다이어그램의 사용에 대한 어떤 세부 설명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요구사항 할당입니다. 자,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것. 이것을 요구사항 할당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아키텍처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것을 요구사항 할당이라고 하고요. 다른 구성 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자, 이번에는 요구사항 협상입니다. 자, 두 명의 이해관계자가 서로 충돌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있겠죠. 요구사항과 리소스, 기능과 비기능, 예, 이런 요구사항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한쪽을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 지점에서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협상에 대한 이제 그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요구사항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한 요구사항을 필터링, 걸러낼 수 있고요. 자, 요구사항들 간에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요구사항이 많은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부여를 해야 요건 중요한 일이다. 요건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다. 이게 갈라지면 이것이 상충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형 분석입니다. 자, 형식적으로 정의된 시멘틱을 지닌 언어로 요구사항을 표현한다. 자, 여기 시멘틱이란 그냥 단순한 영어 뜻이 의미가 있는, 예, 의미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정형 분석에서 형식적으로 정의된 시멘틱을 지닌 언어로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것 정형 분석 첫 번째 내용이고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해서 오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예, 또 정형 분석의 특징이 되겠고요. 정형 분석은 요구사항의 분석의 자,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요구사항 확인입니다. 자,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요구사항 문서가 회사의 표준에 적합하고 이해 가능하고 일관성 있고 완전한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해관계자들이 문서를 검토해야 하고, 요구사항 정의 문서들에 대해서 형상관리, 앞에서 뭐라 그랬죠? 형상관리. 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 보수 단계에서 나타나는 발생하는 소스 코드, 그죠? 그다음 문서, 자, 그 다음에 각종 결과물, 이거를 형상이라 그랬죠? 각종 결과물을 대한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제어하기 위한 활동을 형상 관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형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관리 툴을 이용해서 형상 관리를 한다고 하고요. 리소스가 요구사항에 할당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증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확인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이고요. 자, 그럼 요구사항 확인 기법에는 뭐가 있나? 자, 요구사항 검토 부분에 자, 요구사항 검증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검토. 여러 검토자들이 에러, 잘못된 가정, 불명확성, 표준과의 차이 등을 찾아내는 작업을 수행하고 검토자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객 중심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검토자 그룹에 고객 대표자 한 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겠고요. 어떻게 검토자 그룹을 구성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예입니다. 자, 검토는 시스템 정의서 중요하죠. 시스템 사양서, 소프트웨어 요구 명세서, 예, 그 다음에 를 완성한 시점에서 바로 이런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설명이고요. 자, 그 IEEE 전기전자 협회죠. IEEE에 보면 자, STD 표준 830-1998이라고 하는 그 표준에 보면 사용자 클래스 기준으로 조직화된 SRS의 그 형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SRS는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의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요구 사양서 뭐 이렇게 또는 명세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상세 요구 사항에 대해서 Specific Requirements에 대해서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자, 그 다음에 기능 요구 사항, 성능 요구 사항, 설계 제약 사항, 소프트웨어 시스템 속성, 기타 요구 사항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 외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안에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통신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기능 요구사항에 보면 사용자 클래스 1그룹, 2그룹 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그래서 그 표준 폼을 IEEE 그 전기전자 협회에서 STD831998이라는 요 그 이름으로 요런 명세를 제시하고 있고 참고하면 좋겠다. 뭐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토타이핑입니다. 자, 이 프로토라는 말이요. 그 영어에서 프로토까지입니다. 토. 자, first, F-I-R-S-T 무슨 뜻이죠? 처음이란 얘기죠. 이 단어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형식을 갖는 것. 그러니까 시제품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번역을 하는데, 자, 프로토타이핑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또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에 대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해석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 프로토타이핑은 이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장점은 분석가가 가정을 파악하고 잘못된 경우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의 동적인 행위가 문서나 그래픽 모델보다 프로토타입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이게 장점이 되겠고요. 요구사항의 가변성이 프로토타이핑 이후에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이 바로 장점이 되겠는데요. 자, 모든 것은 다 장단이 있죠. 단점은 또 뭐냐? 사용자의 관심이 핵심 기능에서 멀어지고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이나 품질 문제로 집중될 수 있고, 더더군다나 문제는 비용이 한번 만들어 보니까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큰 단점이 되겠죠. 자, 잘못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프로토타이핑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델 검증입니다. 자, 분석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의 품질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객체 모델의 경우 객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적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유용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인수 테스트는 요구사항의 중요한 속성은 최종 제품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지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각각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검증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법 이외에 요구사항 품질 검증을 위한 국내 표준을 활용해서 요구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보통신단체 표준 TTAKKO 11.0103이라고 하는 표준에 보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품질평가 항목에서 요구사항 명세의 품질을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으로 평가 항목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설명이 우리 그 능력 단위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요구사항의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입니다. 자, 요구사항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에 보면 정보화 사업 사전 타당성 분석 방법론 연구. 자, 한국정사는 2004년에 대한 연구이고요. 여기에서 기술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적용 기술의 적합성 및 기술 실현의 가능성이 분석의 핵심이 내용이 된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성능 및 용량 산정의 적정성, 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 IT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기술적 위험 분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및 성능, 용량 산정,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IT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기술적 위험 분석.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나타난 게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요구사항 기술적 타당성 검토 4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성능 및 용량 산정 적정성을 검토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시스템 간 상호 운영성을 검토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IT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 검토해야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기술적 위험 분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각각 단어, 그 용어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성능 및 용량 산정의 적정성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술 개발, 개발 기술 환경 정의 시스템 용량 산정 방법에서 목표 시스템의 용량이 산정이 되면 과거 유사 프로젝트 경험치를 적용해서 필요시 재조정할 수 있고요. 성능 관련비 기능 요구사항과 비교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수 있다고 하고요.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내용 부분에 보면 상호 운용성이란 다른 목적을 지닌 2개 이상의 시스템들이 상호 간 정보 및 서비스를 교환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2004년 한국전산원의 연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구사항 중에서 목표 시스템이 조직 내외 타 시스템과의 연동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호 운영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IT 시장 성숙도 및 트렌드 부합성은 자, 시스템 구축 시 요구되는 영역별
정보 기술들의 시장 성숙도 및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요구사항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겠고요. 시장 성숙도가 낮거나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기술들은 향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시스템의 유지 보수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되겠고요. 자, 기술적 위험 분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 적용한 기술의 복잡성, 그 다음에 검증 여부, 그 다음에 의존성 등에 대해서 위험 발생 가능성 및 영향도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위험 분석에 대해서 복잡성, 자 여기 나와 있죠. 검증 여부, 그 다음에 의존성, 각각 안에는 기술의 안정성, 시장성, 개방성을 제어하는 요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적용의 아키텍처 불일치, 이런 복잡성, 검증 여부는 적용 기술에 대한 조직 내 무경험, 외부 지원 불가능 등의 검증 여부, 의존성은 특허 및 라이센스에 따른 문제, 특허 업체 기술에 대한 의존 등 이렇게 기술적 위험 분석에 대한 그 하위 그 항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번 시간을 마무리한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요구사항 도출과 무관한 것. 자, 요구사항 도출은 소프트웨어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죠. 요구사항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수집할 것인 관련되어 있다. 자, 맞겠고요. 자, 이 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가 식별이 되고 개발팀과 고객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자,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고요. 자, 요구사항들 간 상충되는 것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범위를 파악, 소프트웨어가 환경과 어떻게 상용하는지를 이해한다. 자, 우리 슬라이드 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슬라이드 5번으로 이렇게 가시면 자, 지금 우리가 가번, 나번, 다번이 보기 1, 2, 3에 있었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요구사항들 간 상충되는 것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범위를 파악하며 소프트웨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요 내용이 바로 분석에 있었습니다. 분석. 예, 그래서 자, 1번의 답은 1, 2, 3은 도출 부분이 맞는데요. 자, 4번은 분석이므로 틀린 답을 4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요구사항 확인의 단계가 아닌 것, 확인이 아닌 것 찾아봐야 되는데요. 분석가가 요구사항을 이해했는지를 확인이 필요하고 요구사항 문서가 회사의 표준에 적합하고 이해 가능하고 일관성 있고 완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관계자들이 문서를 검토해야 하고 요구사항 정의 문서들에 대한 형상관리, 앞에서 얘기했죠.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형상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제어하기 위한 활동이죠.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관리를 이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리소스가 요구사항에 할당되기 전에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증을 수행한다. 맞고요. 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제해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자, 슬라이드 7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가보시면 7번에 자, 지금 가, 나, 다가 우리 1, 2, 3에 있었고요. 자, 시스템 요구사항을 정제하여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도출한다. 이게 4번에 있었는데요. 아하, 요 4번에 있는 요 내용이 바로 분석 단계네요. 자, 그래서 확인 단계가 아닌 것 바로 4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